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성교육 전문가들은 자녀가 몸과 마음이 또 변화하는 그 시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2년도 에듀동아 기사에 따르면요. 가정에서 자녀 성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부모의 비율이 무려 37.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딸의 아름다운 엄마이시자 또 산부인과 여의사이시기도 하죠. 로즈앤의 박영 원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네. 또 이호일숙장에서 네. 살짝 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또 저도 굉장한 흥미가 느껴졌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좀 주제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 주제를 한번 좀 깊이 다뤄보는 게 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너무 어린 아기를 키우고 네. 있지만 이 애가 훗날 커서 한 초중고생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벌써부터 좀 막막한 느낌이 들고 좀 저라면은 이 미리 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부모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보호자인데요. 네. 이 애들이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 지금 1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외래에서 오면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고민이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내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 네, 네.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가 아는 게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들은 육체적인 거, 생리적인 거, 성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피임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데 사실 이 관계, 성관계라고 하는 것, 또 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의외로 또 사회적인 문제랑 관계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굉장히 복잡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그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필요했던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이라면 마음만 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네. 내가 좀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 라는 의무감은 있지만 어떻게 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좀 막막해서 못 꺼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네. 하루에도 한 1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성격, 뭐 배경, 환경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신의 그 성적 지식, 네. 성적 의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걸 해결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산부인과로 오시는 분들은 뭐 단순한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많이 오시지만 관계 후의 질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관계 후의 성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성관계와 관련된 문제들로 또는 생리통인데 관계만 하면 더 심해지는 이런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민을 들으러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평소에 좀 건강한 성인식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인식을 가지셨던 분들은 좀 부부 사이에서도 쉽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걸 부부 사이에서 잘 해결을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좀 태도에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성인식이 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네. 왜곡되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겪는 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회피하는. 회피하고 모른 척 하시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누구나 성인이 되고 하면은 성 문제를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네. 근데 이 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중고등학교 성교육 때 되게 중요하구나.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진짜 중요하다. 네. 이거를 제가 외래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영어 학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도덕성이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네. 휴대폰을 놔두고 뭐 화장실에 가도 누가 가져가지 네. 않는데 자전거만 훔쳐간다 네, 이런 네, 농담이 네.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외국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무래도 한국에는 도덕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어서의 네.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조금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릴 적에 받았던 성교육이 또 성인이 돼서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네.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성폭행 조심해야 돼. 낯선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한 이 정도였지. 뭐 피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배워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별 그리고 바다님. 여기는 카페인가요? 항상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박영 원장님 댁의 카페입니다. 옆에 북카페 느낌으로 오늘 책도 또 소개해 주신다고 네. 하네요. 어렵죠. 아이에게 성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구상군 PD님은 제주도 전담하시는 선생님이신가요? 제주 방송 좋아해서 보는데 그때만 이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네, 제주 전담 PD님이시고요. 네. 오늘은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모든 분들이 알면 좋은 주제지만 특별히 이 방송을 주제로 삼으신 타겟층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연령대나. 제가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2, 중3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사춘기 아이 자녀분들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네. 보호자분들이 정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 준비됐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때와 다르게 또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좀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저희 외래를 찾아오는 젊은 남녀들의 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관계할 때 아파요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한 20대, 30대 정도에. 그런데 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할 때에 대한 이미지나 네. 완벽한 관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애무하면서 넘어가는 성관계를 이상적인 성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게 아마 야동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래 하고 네. 강하게 하면서 너를 리드해서 너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성관계가 뭔가 이상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우리가 성관계를 준비할 때 정말 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리추얼이 있어요.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아나운서님은 이상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첫 성경험을 할 때 네. 자신의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성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다가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둘이 눈 웃고 뜨면. 있는 그런 모습 장면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맞을까요? 음. 아니면은 하나에서 10가지 꼼꼼히 챙겨서 준비하는 이런 첫 성관계가 맞을까요? 네. 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기호긴 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한 인생의 여주인공이라 생각했을 땐 전자예요. 전자죠. 로맨틱 코미디처럼 되게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네. 뭔가 좀 그런 따뜻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을 로맨틱한 느낌을 원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딸의 엄마로서는 네. 무조건 B다. 후자다. 철저히 준비해야지. 챙겼어. 뭐 이렇게 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그 준비한 네. 제가 생각하는 리추얼, 첫 성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리추얼을 좀 PPT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 남녀가 관계할 날을 합의하에 잡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성관계라는 것은 나도 처음이긴 하지만 네. 남자도 처음이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고 어떤 몸짓 언어만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 후에 네. 그게 서로 동의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갖는다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근데 현실의 성관계는 정확하게 날짜를 잡는 것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딸들한테 얘기할 때도 네. 너가 만약에 첫 성관계를 가질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결혼 날짜 잡는 것처럼 네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결혼 날짜 잡는 것보다 첫 성관계 날짜를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약속한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은 예정일 한 달에서 2달 전부터 피임약을 먹습니다. 엄청 철저히 네,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설마 임신이 되겠어? 그리고 그런 자연스러운 준비가 되지 않은 첫 성관계는 대부분 뭐 술을 먹다가 MT에서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늘 성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닐수록 피임 준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우리 처음 성관계를 하는 여학생이 오랫동안 피임약을 먹고 있을 확률은 굉장히 없죠. 네. 그런 여학생이 팔에다가 임플란트나 이런 거를 심고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네. 대부분은 피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해지고요. 네. 특히 뭐 콘돔이나 이런 거를 요즘은 이렇게 마트나 이런 곳에서 판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철저히 준비해서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성관계를 할 때는 그럼 내가 한 달에서 2달 전부터 피임약을 약국에서 사서 복용을 합니다. 네. 복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남자도 내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각각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에 가서 성병 검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늘 저희 딸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오시는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후에 뭐 헤르페스라든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생긴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그게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옮았어. 근데 파트너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근데 의외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든지 헤르페스는 물론 성관계에 의해서 옮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50% 정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해를 하는 가능성도 많죠. 그렇지만 또 클라미디아라든지 이런 성병이 또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면 네. 원장님 그럼 제가 언제 걸린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놈인가요? 이놈인가요? 전원인가요? 이놈인가요? 그러면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 전에 나의 그 성병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관계를 한 후에 2주에서 3주 뒤에도 성병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는 건데요. 네. 번거롭게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나에게 닥치면은 저는 이제 외래에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그거 한 번만 준비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콘돔을 준비를 만약에 하는 경우는 네. 콘돔은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꼭 사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편의점 같은 데서 구매한 콘돔은 유통기한이 급박하거나 유통기한이 많이 남지 않은 콘돔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콘돔을 준비하고 또 정확하게는 관계 전에 콘돔을 안에 물을 넣어보고 콘돔이 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저 여자를 꼭 내 여자로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일부러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콘돔에 구멍을 낸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성도 난 저 사람의 아이를 꼭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 정도 리추얼은 해줘야지 네. 안전하고 건강한 그 성관계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구매할 때도 작은 어떤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핸드폰 하나를 구매할 때도 굉장히 찾아보고 스펙.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네. 내 몸을 지키는 이 성관계만큼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핸드백에서 콘돔을 꺼내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런 걸 하면 날 이상한 여자로 볼 건데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의외로 남녀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남성은 괜찮다, 좋다,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는 모습이 멋지다, 나는 충분히 응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성이 오히려 그럼 나를 너무 해프게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더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를 좀 너무 까다롭게 보면 어떡하지? 날 예민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비욘디 방송을 들었는데 한 산부인과 선생님이 네. 이런 리추얼을 하는 게 맞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딸이 이제 처음 성관계를 할 나이가 된 것 같다. 20살이 된 것 같다. 20살 초반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20살 성년식 때 콘돔과 피임약을 산 다음에 예쁜 선물과 함께 이 리추얼 의식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같이 네. 상자에 넣어서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히려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핸드폰 하나 살 때도 네. 언제가 최저가냐, 뭐 공구 날은 언제냐 엄청 따지는데 네. 어쩌면은 내 인생의 플랜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렇죠.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결혼 순간이잖아요. 예식 잡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네. 사실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는 조금 감수성이 풍부한 F일지라도 네. T처럼 네. 계획적으로 네. 즉흥보다는 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리추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해요. 성교육 너무 어려워요. 또 민감한 내용이라 아이에게 교육하기 쉽지 않아요. 하고 우리 의 선생님이 예쁘시다. 정말 예쁘시죠? 네. 그리고 피임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강의 잘 듣겠습니다. 요즘도 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지 질문이 있네요. 요즘은 성교육이 법정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법정교육으로 우리가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잘 하죠. 그래서 저희 때보다도 성교육을 요즘 애들은 더 잘 받습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저희들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한테 너 치마 그렇게 짧게 입으면 안 돼. 밤에 너무 늦게 오면 안 돼. 위험하다. 여자애가 다리를 그렇게 쩍 벌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엄마 그런 거 방송에서 위험해. 엄마는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서 네. 제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좀 중립적인 입장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좋겠는데 엄마는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아, 요즘은 아이들이 교육을 참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면에서 씁쓸하지만 어떤 면은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우리 네. 애들이 교육을 정말 참 잘 네. 받았구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나온 김에 저는 지난번 방송 때 그 할머니 환자분의 사례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한 할머니 이거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여자들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아니면은 그런데 여자한테만 유리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의 맥락과 상황에 맞게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그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다른 말로 성의 품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인격이 필요하듯이 이런 네. 성의 품격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같이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성폭행 관련해서 전담 수사를 맡는다던가 이런 분들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대 할머니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어요. 이제 밑이 이렇게 간지럽다라는 증상으로 오신 거죠. 보니까는 그냥 피부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질염도 아니고 바깥쪽 피부 문제입니다. 그러고 약을 좀 처방하고 연고도 처방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거의 하루가 멀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병일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병이 걱정이 되세요? 라고 제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피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어떤 나쁜 병일까봐 걱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움찔움찔 하시다가 나는 20살 때 나쁜 일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그 후로 치료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이게 나쁜 병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다. 평생을 괴롭히는 것 같다. 내가 그거를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늘 죄의식을 가지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거는 그때 20살 때 당하셨던 그 나쁜 일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지러운 것도 당신이 치료를 잘 못해서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건 다른 사람도 다 걸리는 겁니다. 기저귀 발진하고 비슷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분은 중요한 게 이게 질염이다 피부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20살 때 당했던 나쁜 일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요. 그리고 내가 20살 때 당했던 일이 연결돼서 지금까지 내가 내 잘못을 해서 지금까지 간지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자의 선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아이의 엄마, 아이의 부모, 아이의 보호자 라는 것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권위자일 수 있고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권위자일 수 있고 또 의사도 권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알아. 이게 그 본인 잘못이 아닌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거랑 연관이 없다는 걸 알지만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맞아요. 이 권위자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려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이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저는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얘기를 들리면 확실히 이 자신의 얘기를 풀어낼 때 이렇게 늘 질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면 네. 왜 저 사람은 정말 예민한 사람이네 하고 끝이 아니고 그러면서 질염약만 계속 주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올까? 이 사람이 왜 이 질염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에 네. 대해서 그 뒤의 일들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마지막 성관계는 언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본인은 그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말이라도 좀 조용히 한다든지 아니면 실례지만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다든지 할 건데 이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았던 건 아니고요.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드백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단련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산부인과를 갔는데 나는 성관계 후에 통증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의료인 같은 경우는 그럼 성관계를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그럼 애는 어떻게 낳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고 그것을 의료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모텔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밑에 바지가 다 벗겨져 있었어요. 라고 오면은 이제 어떤 수사관분들은 그래서 왜 모텔에 갔냐, 가면 남자애들하고 술 마시러 모텔 간 게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렇죠. 저희 딸이 만약에 어두운데 술 마시러 모텔 갔다고 하면 난리를 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급박하게 온 그 친구가 제 앞에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저희 딸이 그런다고 하면 상황과 맥락에 맞게 등산 이렇게 되는 엄마니까.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친구가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그런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정말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고 그다음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권위자로서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 성의식 감수성이라는 것은 여자 중심으로 여자 편하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인식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내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곧 어른의 거울입니다. 내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들을 가진 부모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들이 그런 인식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또 대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대해야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의 주체성을 여성이 좀 더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성 주체성을 여성이 지키게 되면은 성관계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굉장한 공감을 느꼈는데 저도 이제 친구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생 시절에 그냥 이제 어쨌든 질염이나 이런 걸로 산부인과를 가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야 제주 좁아. 제주 거기 어디 산부인과 가면 내 뭐 누구의 친척에 누구 간호사가 있는데 그럼 너가 또 그렇게 임신한 걸로 오해하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까지 굳이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갑자기 번뜩 떠오르면서 아 이게 진짜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성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서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유의지로 산부인과 가야지 싶었던 그 마음을 좀 변화시키는 엄마의 한마디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들고 마음에 좀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사무엘님께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유전적인 확률로 걸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주사나 약물 치료로 완치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서 옮습니다. 그러면 성병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병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파트너가 처음이 아니고 파트너가 내가 처음이 아니면 돌고 돌아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방법은 인유두종 백신을 맞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 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듀렉스인가 콘돔 광고가 떠오릅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맞는 말씀입니다. 번거롭지만 꼭 해야겠네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몸인데 라고 공감해 주셨고요. 따사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라이브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추얼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러브사랑님께서 원장님 휴가 시즌 때 생리라서 이 생리를 미루려고 하는데 약국에 파는 사전 피임약 2주 전에 복용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2주 전에 복용해도 효과가 있고요. 좀 더 추천드리는 것은 적어도 한두 달 전에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보기님 요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맞아요. 진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이는 그런 네. 사건, 사고들이 많죠. 네. 네. 라이언님과 보트코리아님께서도 아까 할머니의 사례를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쏘가리를 많이 하셨겠어요 하셨는데 어쩌면은 그분은 선생님의 그 땅땅땅의 선포가 네. 좀 마음에 그동안 많이 귀하게. 묵었던 네. 특징이 좀 날아가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성현이님은 피임약이 호르몬 때문에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나요? 물론 피임약이든 모든 호르몬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임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중동에 있는 국가보다도 피임약을 먹는 율이 낮다고 합니다. 피임약은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안정성이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복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피임약을 먹고 바로 구토라든지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 호르몬과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멋진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공감해주는 의사 최고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산부인과를 갔는데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너무 툭툭 얘기하셔서 약간 산부인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진짜 공감이 또 많이 필요한 직업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산부인과가. 네. 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하셨고요. 헤르페스가 있다면 무조건 콘돔을 해야 하나요? 네, 하는 게 좋습니다. 헤르페스는 성관계에서 옮는 게 맞고요. 성병은 아닙니다. 헤르페스는 대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콘돔으로 100% 이렇게 완벽하게 커버가 되진 않습니다. 임질이나 매독 같은 박테리아는 크기가 커서 콘돔으로 거의 100% 방어가 되는데요. 대부분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콘돔을 하더라도 옮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콘돔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성병을 같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헤르페스도 완치가 되나요? 대상포진처럼 면역력만 잘 유지하면 상관이 없다던데. 네, 헤르페스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감기처럼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역력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갓생사님, 선생님, 성인들도 성교육을 받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성인의 성교육은 여러 가지 저도 책으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성인 성교육이 좀 흔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교육에 대한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저희 병원 블로그에 네. 영언니의 책 추천이라고 하는 코너에 책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뽑아왔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있으면서 저도 되게 궁금했던 질문들, 외래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의학적으로 그러면서도 저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와 저 사람의 심리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대답을 찾았던 책들이고 그 책들이 중에서 굉장히 좋은 대답을 얻었던, 네. 힌트를 얻었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받았던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고 또 제 생각은 이렇고에 대한 것들을 그 블로그 영언니의 책 추천에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뭐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뭐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완벽한 피해자, 참 예쁘다 내 몸, 바디 액츄얼리 등등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오늘 들고 오신 책,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은 꼭 그 사춘기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는 보호자나 대학생 보호자들은 이걸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양동욱 교수님께서 쓰셨고요. 이분이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설문을 한 결과들을 오. 여기에다가 거의 논문 형식처럼 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사랑에도 네. 동의가 필요해라는 네. 책입니다. 이게 성적 주체성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하면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얘기가 나온 김에 PPT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남성하고 여성이 성관계를 했어요. 성관계를 했는데 둘이가 가지는 만족도가 다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입맛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맞아요.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맛있다고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성관계를 오랫동안 했던 부부나 아니면 커플이 갑자기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성관계는 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원하지는 않은데 너랑 하는 걸 동의해서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럼 동의를 했잖아. 동의를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는 성적 동의의 온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양동욱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관계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로 한 관계는 좋은 관계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기로 했으니 한 관계는 원하지는 않지만 동의한 관계고, 내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한 관계는 성폭력입니다. 되게 네. 딱 명확하게 정의를 네, 그렇죠. 내리셨네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네. 내가 원하는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잘 실행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이혼이라든지 헤어짐이라든지 극단적인 네. 상황까지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제가 태도와 행동 일치 불일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새해 아침이 됐어요. 그럼 운동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태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운동을 하는 내가 이렇게 옆에서 내 자신을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내가 운동을 하는 이 나의 행동을 이걸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만족스럽습니다. 뿌듯하죠. 네. 근데 운동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한 3일 지났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운동을 안 하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맞아요. 나는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고작 3일 지나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이게 태도, 행동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태도를 수정하거나 행동을 수정합니다. 우선은 행동을 수정하는 경우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에 맞춰서 그 태도에 맞춰서 내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행동 수정이라고 수정. 하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행동을 그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 행동은 그대로 하고, 이 운동을 하지 않는 행동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나 바빴으니까. 맞아요. 나 허리 아프니까. 네, 허리 아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의 지금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자신의 이 행동에 맞춰서 자기 생각, 태도를 네. 결심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기 합리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자기 합리화가 어쨌든 태도와 행동이 일치되는 단계로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마음이 편해집니다. 맞아요. 내가 바빴잖아. 네, 그리고 운동 요즘 너무 많이 하면은 좀 몸에 안 돼. 날씨도 더워서 피부에도 안 좋아. 이렇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 편하죠. 네, 다음 슬라이드를 그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잘
하냐 안 하냐는 요 1, 2, 3, 4 중에서 나는 어떤 번호에 몇 번에 들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1번, 내가 관계를 원해서 하는지 태도와 행동이 일치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처음에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 상대방의 태도로 마음이 변해서 하는 건지 태도와 행동이 일치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원하진 않았는데 상대방의 태도로 여전히 원하진 않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 사용해서 관계를 하는 것인지 태도와 행동은 불일치하지만 인지 부조화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계속 설득해서 마지못해 하는 거야. 나도 하기 싫은데 상대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하기 싫은데도 참고 하는 거야 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건지 이런 경우는 태도 행동 불일치 인지 부조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은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성관계입니다. 나도 원하고 파트너도 원해서 하는 관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성 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남자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여성이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성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여성이 야한 몸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옵니다. 음경이 발기한다든지 여성이면은 액이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네 라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자한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하고 싶네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관계를 하자고 졸라요. 그런데 관계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관계를 결국은 성관계를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나의 태도를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운동을 하지 않는 나의 행동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바꿨듯이 지금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나의 행동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인데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설거지도 해주고 돈도 벌어오고 고생했으니까 난 이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니까 나는 지금 성관계를 하는 거야. 또는 그래도 나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한 번씩 맺는 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불일치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 불일치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냐면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네. 지금 넘어갔는데 조금 딜레이가 네,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외래를 왔을 때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성병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저 어린 친구인데 한 중학생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관계를 하지 마. 관계를 하지 마세요. 약을 먹고 이 성병이 다 나을 때까지 확인하고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관계를 해서 또 옮고 또 옮고 해요. 그래서 왜 계속 옮아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관계를 해야지 남자친구가 계속 사귄다고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 어린 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병원 이제 찾아오셔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바람 필까 봐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혼하고 싶어요. 또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남편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냥 해요. 억지로 해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왔어요. 그나마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기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것을 했느냐에 네. 따라서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는 괜찮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저희 딸 같은 경우 엄마가 시켜서 한 거는 절대 그것처럼 내가 결정을 하면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거든 그러면은 이게 인지 부조와 성적 동의의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성적 동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를 양동호 교수님께서 청춘 남녀들을 설문으로 대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여성이 아까 설득으로 성관계를 한 남성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성은 원래 하기 싫었는데 여성이 계속 하자고 그래서 성관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온도가 그럼 넌 몇 도야? 라고 네. 했을 때 저 그래도 제가 원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2번처럼. 그래서 제 동의는 한 60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성한테 물어봐요. 저 남자는 어느 정도 동의한 것 같아? 한 63도 정도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남성의 설득으로 관계를 한 여성은 대부분 4번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했어요. 그래서 온도 30도도 안 돼요.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자한테 물어보면 여자친구도 부인도 성관계를 했으니까 한 70도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크네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양동훈 교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시작할 때 부부도 마찬가지고 뭐 오래된 남녀도 마찬가지고 처음 관계를 한 사람들도 어떤 무언의 그 손짓과 몸짓으로 얘기를 하지 우리 성관계 하자 너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몸짓 언어로보다는 정확하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래서 성인의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걸 얘기를 잘 못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책에서 치아님의 관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0대 이상의 성관계가 시작이다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른이 돼서 갑자기 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언어로 너가 하고 싶은 너의 욕망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욕망이 있고 너가 성욕이 있을 때 너를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설득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그 방식, 그 언어를 대부분 이제 남자 쪽이겠죠. 남자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가 설득하지 않고 동의하는 그들의 언어를, 그 여성들의 언어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신데 아자자님은 고등학생 성교육에 관한 책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 사랑에도 동의가 필요해 고등학생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치아님이 쓴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제가 영언니의 책 추천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고등학생 친구들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정말 고등학교생 친구들의 그런 남자 고등학생 친구들의 그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 상담 예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책도 고등학생 아들에게도 한번 같이 읽어도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 중고등학생에게 딱 좋은 성교육 책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남자 여자 각자의 결정권에 맞추려면 합방일 잡기가 너무 어려울 듯해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맞아요. 성관계는 성인이 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쳐 주려면 일단 제가 ABC를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처럼 우선은 나의 뭐 행복한 연인 생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정립이 돼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 또 내가 알아야 그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먼저 조금
성인들 먼저 부모로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저희가 채팅창에 영언니의 책 소개 링크를 또 블로그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신 다음에 한번 책도 빌려보시든 구입하시든 한번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많이 배워갑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의 지기이시죠? 영언니 로젠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